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수십 년 동안 쓰던 내 집 앞 도로에 어느 날 땅 주인이 나타나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얼마 전 사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경매로 땅을 낙찰받은 뒤에 이런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시물이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사천시 외곽의 한 마을입니다. 경사진 도로 바닥에 노란색으로 개인 사유지임을 알리는 문구가 칠해져 있습니다. 지난달 경매로 이 땅을 낙찰받은 주인이 최근 칠한 겁니다. 바로 옆 30여 세대 아파트 주민과 주택 5가구 주민들이 20년 넘게 사용하던 곳입니다. 노란 페인트가 칠해진 이 폭만큼이 경매 낙찰자의 땅입니다. 전체 면적은 28제곱미터에 불과하지만 도로 한가운데를 길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지목상 대지인 땅을 280여만 원에 낙찰받은 땅 주인은 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를 내라는 안내문을 집집마다 붙였습니다. 땅을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통행을 막고 도로 아래 상하수도관까지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복지 혜택 받고 노인들만 살고 있어. 개인적으로 부담을 이게 처하고 일을 못 하겠다. 행편이 그렇습니다. 땅 주인은 취재진과 통화해서 자신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으며 사용 수익을 얻으려고 땅을 낙찰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000만 원에 매입할 것을 제시했고 주변 시세보다 비싼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천시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도관을 임의로 철거할 경우 땅 주인을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경매로 땅을 매입한 다른 낙찰자가 도로와 상하수도관 사용료를 요구한 소송에서 사천시가 승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시정 지시를 하고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도로를 낙찰받은 뒤 사용 수익을 얻는 방법을 안내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천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에서도 도로 사용료를 둔 소송전이 이어졌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창원시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에 조속한 착공을 위해 올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창원 제2국가산단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핵심 대표 기업의 빠른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340만 제곱미터 규모의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방위 원자력 분야 융합산업 거점이 목표입니다. 창원시는 올해 상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빠른 예타 통과를 위해 필요한 것이 기업의 실수요입니다. 산단 후보 신청 과정에서는 기업체 184곳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가 한 100만 평 되는데요. 그 안에 한 5, 60만 평이 이제 그 동급될 계획인데 그게 오고자 하는 기업들은 거의 좀 확보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의사를 나타낸 기업의 3분의 1 정도는 과도한 산업용지 수요를 제시하는 등 창원시는 기업들을 상대로 실제 투자 여력과 입주 의향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300명 이상의 중견기업은 6곳, 대기업군인 핵심 대표기업 유치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창원에 현대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등이 거론되지만 7, 8년 뒤 대규모 투자 계획을 미리 약속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남 밖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핵심 기업이 들어와 주면 그에 관련되는 협력업체들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코어 기업 또는 앵커 기업이 반드시 들어와 줘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예타 조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2026년 말부터 신규 국가산단의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가운데 가장 먼저 첫 삽을 뜨겠다는 창원시의 목표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시설과 기업 투자 유치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폐쇄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경상남도가 어제 외국인 인력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경상남도와 각 시군, 창원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외국인 인력 수급과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남 주말의 문화 순서입니다. 오늘은 올해 상반기 경남문화예술회관이 기획한 7편의 공연을 미리 소개해드립니다. 지역에서 쉽게 보기 힘든 세계 수준의 공연이 잇따라 경남을 찾습니다. 자세한 소식 진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88년 진주 남강변에 지어진 1,500여 석 규모의 경남 대표 전문 공연장입니다. 올해 첫 기획 공연은 신춘음악회 봄이 온다로 시작합니다. 젊은 마에스트로 지중배의 지휘로 피라모니 코리아가 넬라 판타지아, 봄의 왈츠 등을 선사합니다. 3월에는 유니버설 발레단 백조의 호수가 찾아옵니다. 화려한 왕궁 세트와 의상, 발레리나의 32회전 푸에테 등 고전 발레 3대 명작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5월에는 독일 뮌헨 소년 합창단이 청명한 목소리를 선사하고 6월에는 다수의 콩쿠르를 휩쓴 세계 정상급 콰르텟 예루살렘 현악 사중주단이 경남 문화예술회관을 찾습니다. 전 세계가 사랑하는 명작 뮤지컬 노트르담 파리도 6월 한국어판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또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과 동서양 음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우리 가락과 프랑스 고전을 유쾌하게 각색한 국립극단의 스카팽 등이 경남도민을 찾아옵니다. 도민들께서 광역이나 서울까지 굳이 안 가시더라도 국내 공연뿐만 아니라 해외의 어떤 명작 공연들을 충분히 쉽고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경남문화예술회관은 이번 상반기 기획 공연 작품을 묶은 패키지 예매로 최대 40%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서부내륙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빗방울은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곳곳으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큰 추위 없이 온화하게 출발하는 아침인데요. 현재 기온 창원이 5도, 의령과 창녕이 6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10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곳곳으로 강한 바람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점검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5도, 창녕이 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0도, 김해가 12도로 예년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5도, 합천이 6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0도, 사천 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낮부터 서부 내륙에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남의 주유소 기름값이 15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어제 오전 10시 기준 경남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51.26원으로 지난 17일보다 0.38원 내렸습니다. 경유도 1,456.91원으로 하루새 1.65원 떨어졌습니다. 경상남도가 집중호우 때 지하차도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창원 명곡과 용원, 석전 지하차도, 진주 남강 3로 지하차도, 김해 불암 지하차도 등 6곳에 구명봉을 설치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6명이 구조물 난간을 잡고 탈출한 이후 구명봉 설치가 필요하다고 경상남도가 정부에 건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남농협이 4년 만에 농촌 다문화 과정의 모국 방문을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뒤 한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남 24개 가정 100명입니다. 경남농협은 해당 가정에 왕복 항공권과 가족당 체재비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노인 6만 4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통학안전지도와 같은 공익활동형 4만 8천여 개와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를 돕는 사회서비스형 9천여 개, 기업체 취업알선형 2천여 개 등입니다. 공익활동형은 한 달 30시간 근무에 29만 원을, 60시간 근무에 63만 원을 받게 됩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어제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업 혁신 기반 조성 등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홍 시장은 올해 5천억 원 규모의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기본 설계에 착수하고 동대구 창원 고속철도와 진해신안 가덕도 신공항 연결 산업선 등을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산 해양 신도시 등 장기 표류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간선 급행버스 체계 SBRT 공사가 시민소통이 부족하고 불편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창원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